타이완 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사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우선입니다. 어느덧 2026년 2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설 연휴도 지나고 이제는 따뜻한 봄만 기다리게 되는 시기죠. 그리고 이맘때쯤이면 타이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 다가오는데 바로 1947년 일어난 민중봉기 2.8 사건을 기념하는 평화기념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28일은 2.8 사건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중화민국 정부가 막 타이완에 들어오고 여러 민족이 이 섬에 뒤섞여 살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2.8 사건은 흔히 정부를 대표하는 외성인과 기존 타이완에 살던 번성인 사이의 대립으로 단순화되곤 하지만 그 파장은 특정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945년 이전부터 타이완에 살던 한족과 원주민은 물론 국민당 정부와 함께 건너온 외성인도 희생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또 2.8 사건 2년 후인 1949년 국共내전에서 국민당이 연이어 패배하면서 계엄령이 선포됐고 타이완에는 이른바 백세 테러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약 40년에 걸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독재 체제 아래 목숨을 잃었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타이완 사회에 깊게 남아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독 기록이 적은 집단이 있는데 바로 원주민입니다. 원주민은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주민이지만 늘 권력자에게 정복하거나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되며 국가폭력을 당해도 인권 침해가 아니라 단순한 치안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원주민이 겪은 억압은 2.8 사건이나 백세 테러 시대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예로부터 누적되어 온 구적적인 폭력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문자 체계가 없었던 탓에 민주화 이후에도 한족 중심 사회에서 쉽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역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행동에 나서는 원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신작 응응 한 빛을 발표한 원주민 작가 리그라브 아우가 바로 이 중 한 명인데요. 작가가 지난 30년간 백세 테러 시대 원주민 피해자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기록한 이야기로 지워졌던 역사에 남겨진 매우 소중한 자료이자 원주민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내는 목소리입니다. 2.8 평화 기념일을 앞두고 오늘은 리그라브 아우 작가의 삶을 통해 타이완 원주민이 겪은 백세 테러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그라브 아우가 백세 테러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정치범이었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중구 안회이 출신으로 젊은 시절 타이완으로 건너온 외성인이었는데요. 라디오 같은 무선 통신을 취미로 하다가 감처 혐의를 받아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돼 있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큰 삼배 자루에 묶인 채 끌려가 바다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나던 어민에게 구조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이 끔찍한 경험은 평생 지워지지 않은 공포로 남았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리그라브 아우는 태어날 때부터 타이완 최남단 핑둥에 있는 외성인 마을 권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안회이 출신의 외성인이라고 생각하며 성장했죠. 그런데 원주민 타이완족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갈색 피부 그리고 짙은 이목구비 때문에 차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7살 무렵 어머니의 고향 핑동 라이향으로 이사하면서 그의 정체성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회 제도와 정치 권력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작동하는지를 머물러 체험하게 됐습니다. 원주민에 대한 현장 조사는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막 태어난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파원족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결국 원주민 권익운동에 투신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경험 때문에 100세 테러 시대 원주민이 겪은 국가 폭력에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추게 됐죠.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했던 1990년대, 그는 또 다른 원주민 출신 작가와 함께 원주민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찾아 인터뷰했고 결국 피해자 45명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훨씬 보수적이던 시절이었음을 생각하면 이 작업은 정말 대단한 시도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3,000여 개의 녹음 테이프와 원고는 1999년 발생한 9.21 대지진에서 모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30년에 가까운 그의 노력은 한순간에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후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리그라브 아우는 2019년 국가인권박물관의 초청을 받아 원주민 피해자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게 됐고 동시에 박물관 주재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과거 완성하지 못했던 책, 즉 은은 한 빛을 마침내 해냈죠. 그럼 이 희망이 가득 찬 분위기를 이어서 원주민 자치운동의 선구자이자 100세 테러 시대에 목숨을 잃은 까오이션 선생이 작곡한 노래 부견산을 함께 들어보시죠. 그의 가족이 직접 부른 버전입니다. 은은 한 빛을 지필하던 시절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지만 유가족이 들려준 이야기는 당사자의 기억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저사와는 전혀 다른 이 새로운 성과는 리그라브 아우에게도 색다른 시각을 열어줬는데요. 사건 경과를 세세히 기록하는 대신 유가족의 어깨 위에 남겨진 슬픔과 상처,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향해 나아가려는 모습을 담아낸 겁니다. 책에서 첫 번째 등장한 인터뷰 대상은 원주민 조우족 피해자 탕쇼른의 아들 탕징센인데요. 그는 어릴 때 간첩을 뜻하는 비첩을 나비의 한자 호접으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후 남은 인생 동안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그 나비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원주민 선배들의 이야기가 시간 속에 묻히지 않도록 그는 스스로 어두운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고통과 비극을 극대화하는 대신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책은 원주민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역사를 전하는 기록입니다. 오늘 포르모사 문화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우산이었습니다.